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63차 63번째 시간이고요. 1930년대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중연합작전, 그리고 이봉창과 윤봉길이 핵심 키워드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930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1930년대 넘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쭉 이어서 얘기를 하면 삼부 통합운동으로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조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1930년대의 가장 큰 일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조선을 넘어서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까지 영향력을 뻗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어서도 일본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대일항전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조선혁명군의 활약을 한번 살펴보면 지휘관은 사령관은 양세봉, 그리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서 영릉가에서 그리고 흥경성에서 큰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1934년에 양세봉이 전사한 후에 세력이 약화돼서 이제 동북 항일 연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조선혁명군의 활동입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 독립군 북만주에 있었던 북만주에서 동만주 지역으로 옮기고 사령관은 지청천이었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끌고요. 그런데 이제 지청천이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지도부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광복군 1940년대에 있었던 임시정부 산하 군대인 한국광복군 창설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게 한국 독립군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하는데 일제 만주 침략으로 인해 항일 유격대를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동국인민혁명군을 편성합니다. 중국 공산당 주도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봤었던 동북 항일 연군으로 재탄생되게 되는 거죠. 그 조국 광복회 조직이 되는데, 조국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북 항일 연군 소속 중에 한인 유격대가 조국 광복회입니다. 공산주의자 그리고 천도교도 함께 만들어 가입을 하면서 민족 통일 전선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신간회 같은, 왜냐하면 동북 항일 연군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천도교를 나눠서 본다면 민족 유일당 운동과 비슷한 성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전투가 보천보 전투입니다. 한일 항일 유격대의 국내 진공 작전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보천보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조선혁명군, 그 영릉가와 흥경성, 이게 영릉가, 흥경성이겠네요. 그리고 한국 독립군, 우리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북 항일 연군 같은 경우에는 보천보에서 국내로 들어오고자 했던 작전이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의 검은 부분이 바로 일본군이 점령했던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본에게 독립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움직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930년대에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이 아니라 이제 의열 투쟁의 한 방법으로서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집니다. 임시정부 산하 단체인데요. 한인 애국단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봤던 의열단과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열단도 의열투쟁, 그리고 한인 애국단도 의열투쟁의 일환으로서 움직였던 것이었거든요.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됐죠. 왜? 우리 국민대표회의 하고 나서 이승만을 탄핵하고 국무령 중심의 그 임시정부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니들끼리 쪼개졌으니까 국외 지원이 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인들이 반한 감정을 갖게 되고요. 만주사변, 만부산 사건 등으로 인해서요. 만부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길 수로와 관련된 건데요. 그 중국인들과 조선인들 간의 좀 다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사변도 원인을 한국인에게 찾는 거죠. 조선인들이 만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된 항일 투쟁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1931년에 조직이 되고요. 김구 중심으로 임시정부 국민의령을 사직한 후 조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의거가 바로 첫 번째 의거인 이봉창 의거가 되겠습니다. 이봉창이 원래 인력거꾼이었대요. 인력거꾼이었는데 도쿄에서 인력거를 물고 있다 보니까 일왕이 왔다 갔다, 일본 천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면 내가 저때 폭탄이 있었으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왕의 폭사를 미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수이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근데 이것이 중국 언론에게 들어가서 신문 기사 제목이 아깝게 살았다라는 식으로 반일적 태도를 보이게 되니까 일본이 화가 나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어서 요거는 이제 그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윤봉길 의거를 계속 이어서 보면은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고 상하이 홍콩 공원으로 와서 축하 기념식, 전승 기념식에서 폭탄을 던지죠. 그러면서 요인을 살상하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대단했죠. 중국 정부의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몇 억의 중국인이 하나 해내지 못한 걸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얘기하면서 국민당의 대표였던 장제스가 임시정부를 후원하면서 임시정부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윤봉길의 의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내에서 한국인의 무장활동이 승인받게 되고요. 중국과 함께 일본과 맞서 싸우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로 보면 무장독립투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한국, 중국의 연합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한중연합작전으로서는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동북, 한일, 항일, 연군 등의 이제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장독립투쟁과 의열투쟁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40년대로 넘어오죠. 이제 일본이 점점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돼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결성되고 한국 광복군이 움직이면서 1940년대 이야기,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